자, 그러면 이제 블러로 이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만드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 영상은 뭐냐면, 내가 찍어 놓은 예쁜 사진들을 모아서 슬라이드쇼 만드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있는 요 새 프로젝트, 위치도 다르고 뭐 모양도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캡컷에서도 이제 위에 상단에 있었습니다만, 새 프로젝트 눌러서 작업 진행했었죠. 똑같습니다. 자, 얘를 누르시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뭐냐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좀 보시면, 자, 모든 사진이 있고 블러 스톡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눌러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는 모든 사진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블러 한번 눌러 볼까요? 블러 스톡.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블러에서 제공해주는 가져다 쓸 수 있는 이 영상 또는 사진들인데, 지금 보시면 자물쇠가 보이죠. 이건 뭐냐면 유료 버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단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고 좀 아쉽네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눌러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캡컷에서는 이 화면 안 나오고 그냥 새 프로젝트 누르면 화면에 쫙 리스트로 나왔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진 눌러 보시고요. 여기 좀 보니까 그 밑에는 전체, 비디오, 사진, GIF 이렇게 있는데, GIF는 움직이는 사진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우리가 쓸 일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일단 무시하시고요. 비디오 아니면 사진인데, 지금은 어떤 게 비디오고 어떤 게 사진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말고요, 비디오, 사진 한번 각각 눌러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를 눌렀더니 내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들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그리고 사진을 눌렀더니 이거는 역시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주로 딸아이 사진들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사진을 한 10장 정도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러올 거는 제 사진 한번 불러와 볼까요? 내가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풍경 사진 한번 불러와 볼까요? 뭐 이런 사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요거까지 10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내가 불러온 순서대로 이렇게 쭉 놓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엑스표시를 누르게 되면, 잘못 불러왔을 경우에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지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러는 왔는데 놓여진 순서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저는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제 독사진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엑스표시를 누르게 되면 지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추가해 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불러놓고 보니까 좀 사진 순서를 좀 바꿔 쓰고 싶어. 놓여진 순서를. 물론 이게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만, 굳이 그러지 않고 여기서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순서를 좀 바꾸고 싶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비슷해 보이는 이런 거를 두 번째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사람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뭐 그 다음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마음껏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다 됐으면, 그래서 위치까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여기 보이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눌러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안내문인데, 자, 경고라고 붙이니까 약간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사용한 동영상 사진을 갤러리에서 지우지 말래요. 그렇게 되면 블러에서 프로젝트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여기서 불러온 아래쪽에 보이는 얘네들을 나중에 영상 작업이 끝난 이후에라도 얘네들을 이 갤러리에서 지우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불렀을 때 그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프로젝트 제목부터 나와달래요. 자, 제목은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멋진 풍경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다 썼으면 이거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얘를 눌러서 제목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화면 비율 한번 볼까요? 화면 비율을 보니까 25:17 첫 장면부터 시작해서 4:3, 4:5, 1:1, 16:9, 9:16이 쭉 있는데 보통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지금 선택되어 있는 16:9 이건데요. 여기 아이콘 자세히 보시면 유튜브 아이콘 모양과 동일하죠. 보통 우리가 유튜브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옆으로 길게 TV처럼 볼 수 있는 화면들이 대부분 16:9의 비율이고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워서 보는 비율이 여기 보이는 요 9:16 비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로 적혀 있는데 이건 정사각형 비율이고요. 이거는 써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가로세로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4:5 요거 같은 경우에는 4:3, 4:5 요거 같은 경우에 옛날 그 브라운관 TV 시절에 많이 썼던 비율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는 아이콘이 똑같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앱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16:9는 유튜브를 비롯한 일반적인 동영상에서 많이 쓰는 비율, 그 다음에 9:16은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길게 세로로 들었을 때 보이는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 배치가 나오는데 끼움, 채움,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영상을 16:9로다가 이제 옆으로다가 이렇게 옆으로다가 긴 화면 비율을 놨어요. 그런데 내가 가져오려는 사진이 가로세로 비율이 16:9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위아래로 긴 9:16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정사각형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사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끼움은 뭐냐면, 일단 요 비율에 무조건 전체를 다 우겨 넣는 방식인 거고요. 채움은 약간 바깥으로 벗어나더라도 이런 거죠. 내가 만약 정사각형의 사진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 끼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꽉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거고요. 채움은 이렇게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날아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실제 크기와 상관없이 화면이 이렇게 있을 때 만일에 사진이 좀 작다 그러면 이만하게 들어갈 거고, 정가운데로 사진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 크기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채움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는 빈 공간이 보이는 거는 사실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이 영상이 아니거든요. 가령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셔도, 특히 이제 뉴스에서 사건 사고 동영상 같은 거, 시청자 제보 영상 같은 거 보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많이 제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보통은 어떻게 찍냐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로로 길게 들고 찍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영상이 위아래로 길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TV는 옆으로 다 길죠. 그래서 전체를 다 보여주려다 보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 영역이 까맣게 보이거나 아니면 흐릿하게 보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화면이 흐린 게 아니라 이 가운데가 채워지고 나머지 빈 공간을 까맣게 보여주기 뭐하니까 흐릿하게 채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화면에 빈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빈 공간이 나와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뭐 꾸미느냐에 따라서 좀 더 완성도 높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 생성하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불러올 때 지금 걸린 시간이 대략 뭐 2, 3초, 3, 4초가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불러오려고 하는 사진의 장수가 많던가, 저는 지금 10장을 불러왔는데 뭐 100장, 200장을 불러온다던가, 아니면 동영상을 불러오는데 동영상이 되게 긴 시간이어서 용량이 커요. 그러면 당연히 불러오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보이죠. 이게 일종의 도움말 같은 건데, 이거 도움말은 블러를 처음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게 무조건 뜨거든요. 근데 일단 크게 뭐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자, 여기에 오디오,
그래픽, 글자, PIP, 효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미디어, 배경음악, 효과음, 음성녹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화면이 좀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줄이 이렇게 가 있거든요. 여기 한 칸 한 칸 이렇게 잡아먹고 있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레이 버튼이고 이게 전체 화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게 실제 영상 화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몇 가지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게 너무 작아서 뭔가 작업을 하기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리고 오므리는 걸로다가 여기 보이는 화면을 좌우로다가 확대를 할 수도 있고 더 축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얘를 벌리면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사실은 여기서 커졌다고 해서 이 시간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하나하나당 시간은 4초씩으로 잡혀 있고요. 이 블러에서는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 사진 한 장당 기본 시간이 4초가 잡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거는 클립과 클립 사이의 표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캡컷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아마 사각형 바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그 반창고 스티커 붙여놓은 거, 이 스카이스테이프 붙여놓은 거라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빨간 선, 요거는 그 역시 캡컷하고 비교해 보시면 캡컷에서는 이 자리가 하얀색으로 다 보였었고요. 제가 얘를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비디오 헤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얘도 똑같습니다. 명칭은 비디오 헤드고요. 현재 얘가 놓여져 있는 이 위치를 화면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도 무조건 이 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클립 하나를 제가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딱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아래쪽에 갑자기 아까 없는 업동모가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여기 삭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것도 하나하나 누르게 되면 무언가 작업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좀 자세히 보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뭐가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이 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얘를 눌러서 이렇게 눌렀더니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죠. 지금 10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죠. 넌 더 짧게 하고 싶어,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진은 4초 너무 짧고 하나당 한 7, 8초 정도 더 늘리고 싶어.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하나당 한 7초 정도씩 놔줘 볼게요. 7초. 또 얘도 7초. 그러면 당연히 하나당 시간이 3초씩 늘어나는 거니까 10장이면 30초가 늘어나는 거죠. 실제 4초씩이었을 때에 비해서 플레이 되는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래쪽에 삭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불러온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울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게 되면 바로 지워집니다. 잘못 지웠는데 지울 게 아니었는데 가 된다면 여기에서 여기 보이는 요거, 요게 방금 전에 한 작업을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지웠던 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작업들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진을 그냥 플레이를 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 없이 7초 동안 멈춰 있는 사진으로 다 보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첫 번째 사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변형 부분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여기에 사진 전체를 다 동일하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뭔가 별도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는 이 안내 화면이고요. 이 안내 화면은 이거는 닫아 버리겠습니다. 자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먼저 시작 부분부터, 시작 부분에서 화면을 좀 확대를 했다가 점점 작아지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확대를 쫙 해서 확대도 되고 두 손가락으로 움직이게 되면
축소도 되고 회전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작업이 이렇게 크기 조절만 했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은 반대로 이 상태에서 점점 커지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분 설정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 끝나는 부분을 확대를 쫙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얼굴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됐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에서는, 이 사진에서는 역시 얘도 뭐 부분 변경 누르시고 시작점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은 전체가 다 나오게, 이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얘는 어떻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아주 크게 확대했다가 줄어들면서 회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시작점 부분에서 크게 확대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놓고요. 180도로 180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원래대로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서 제가 이걸 안 눌렀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눌러놓고 시작점 부분에서 이걸 눌러놓고, 자, 얘를 확대를 쫙 해놓고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거꾸로 돌려놓고 원래 위치를 이번에는 다시 잡아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이 조절이 안 됐네. 그러면 이렇게 놓고요. 얘는 어떻게 한번 해줘 볼까요? 선택하고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 필터니 모양이 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화면에 큼직큼직한 변화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좀 크게 확대를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게 한번 해줘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 거, 얘도 역시 부분 변경. 얘는 차가 가는 느낌처럼 한번 해줘 볼까요? 이 차 있는 부분이 이렇게, 물론 차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크기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놓고요. 그 상태에서 끝부분에서는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제가 시간 조절 안 돼 있네. 빨리 먹었었나 봐요. 7초다가 늘어놓고, 이번에는 점점 확대가 돼서 마지막에 얘가 큼지막하게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얘도 부분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시작점 그대로 두고 끝점에서 쭉 확대를 해서 이렇게 놓게 되면
이렇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화면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약간 잠깐 중간에 멈춰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원하는 위치를 적당하게 잡으신 다음에 시작점 한 개 더 누르시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요게 변화되는 지점을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키프레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원래 그림하고 똑같이 약간 크기가 크긴 한데 이 정도로다가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멈춰 있다가 쫙 커지는.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멈춘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도 이렇게 좀 중단되는 것 좀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걸 누르고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도 이쯤이면 되나? 볼까요? 얘를 지우게 되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없어져요.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크기를 확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큼지막하게. 그러면 앞에 있는 얘도 없애버리죠. 뭐. 네, 그럼 여기서 플레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멈춰 있다가 쫙 커졌다가 멈춰서. 자,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약간 똑같이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것까지는 프레임을 안 만들었었는데 여기서부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얘도 요거 부분 변경을 누르시고 부분 설정을 누르시고, 자, 누른 그 위치에 이렇게 녹색 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효과가 먹는 애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서 얘는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를 해서 아예 한쪽 것만 보여줄까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 거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것도 역시 부분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얘는 큰 화면에서 일단 이런 야자수를 보여주다가 점점점 축소되면서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점 부분 이렇게 있고요. 끝부분은 요쯤에서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자리는 이게 멈춰져 있는 거고요. 자, 시작점 부분을 이렇게 와서 이 시작점 부분을 쫙 확대를 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앞에부터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작업이 다 끝났어요. 네,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만 끝내기엔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작업이 끝난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완료를 눌러서 빠져나갔고요. 완료를 눌러서 빠져나갔고, 제목도 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글자, 이걸 눌러서 텍스트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자, 글자를 넣어줄 건데, 여기 보니까 글자라고 있네요. 얘를 눌러서 뭐 되게 많죠. 이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얘도 지금 이렇게 자물쇠가 붙어 있는 것들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있네요. 기본은 전부 다 자물쇠가 없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느낌도 자물쇠가 없네요. 자막도 없고, 브이로그도 괜찮고, 뷰티 패션, 시즌, 여기는 지금 요거 하나가, 요거, 이런 것들이 좀 자물쇠가 있네요. 그리고 인트로가 거의 대부분 자물쇠가 있군요. 여기는 이렇게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자물쇠가 있고, 감정도 역시 한 두어 개 빼고 다 자물쇠가 있네요. 그냥 이것저것 빼고 저는 그냥 기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놓고 글자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테두리가 좀 있는 이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텍스트의 위치도 마음껏 이렇게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크기 조절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건 여기 보이는 이걸 누르면 크기 조절이 되는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두 손가락으로 다 벌리면 크기 조절이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걸 누르게 되면 당연히 회전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얘를 누르실 필요가 없이 두 손가락으로다가 돌리게 되면 회전과 크기 조절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보이는 요거는 잘못 이거 불러올 게 아니었어 그러면 엑스포션으로 지워지는 거고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데, 저는 역시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누르시고, 자, 글자 어떻게 넣느냐, 톡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키보드 나오죠. 더블 탭이라고 해야 되나요? 터치를 두 번 하시게 되면 글자가 나오게 되고, 딜리트 눌러서 집어주고, 저는 역시 여기다가 멋진 풍경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눌러서 완료를 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이걸 눌러야지 완료고요. 얘 누르면 이 글자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글자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이거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을 좀 길게 넣어주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좀 조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좀 보니까 이거랑 이거 보이시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여기에서 위치도 바꾸실 수 있겠고, 원하는 대로 잡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자세한 기능은 뭐 다음번에 좀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1번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밑에서 요 완료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여기 좀 보면 뭐 글자체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일단 좀 지금은 보지 않고 다음 시간에 좀 보는 걸로 하고, 그 상태에서 완료하고 나간 다음에, 자, 그러면 글자도 들어갔고요.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기왕이면 지금 음악도 좀 들어가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디오, 그래서 얘를 누르신 다음에 배경음악 누르시고, 자, 음악을 불러오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원하는 카테고리 중에서, 저는 사진들이 좀 이렇게 잔잔한 사진들이 좀 많으니까 여행 정도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역시 여기에도 지금 보면 자물쇠 걸리는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프리미엄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자물쇠가 안 걸리는 것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음악 다운받은 다음에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죠. 음악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다음 거. 그럼 얘를 일단 완료하시고, 아이고 들어와 버렸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음악을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삭제를 하고요. 다시 한번 배경음악, 이번에는 여행에서 워킹 퍼피 한번 해볼까요? 저 이게 더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걸 누르게 되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다 됐어요. 자, 이제 추출하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서 화면 크기니 뭐냐는 거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 기본값으로 다 그대로 두고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추출 시 광고가 등장한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누른 다음에 광고가 나오면 잠시 기다리셨다가, 자, 그 다음에 엑스포션 눌러서 닫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만들어진 비디오는 갤러리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기본적인 작업은 아마 지난번에 우리 캡컷을 해보셨던 분들은 물론 뭐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똑같진 않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완성된 거 확인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빠져나가서 갤러리에서 여기 블로라고 하는 앨범이 새로 생겼죠.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음악까지 들으면서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블러라고 하는 앱에 대한 자세한 기능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처럼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한 10장 정도의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이렇게 슬라이드쇼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뭐 상세하게 어떤 디테일한 설명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